얼굴을 딱 보고 얼굴빛만 봐도 아는 그런 유능한 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게 이제 뇌 연구를 한 겁니다. 자기 얼굴 봤을 때, 남의 얼굴 봤을 때 뇌가 어디가 움직이느냐 막 이제 분석을 엄청 복잡하게 해놨어요. 한마디로 이 학자들이 너무 놀란 게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옆에 써놨죠. 애착과 관련된 뇌 부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랑 관련된 신경회로예요. 그래서 이 이론이 나오면서 완전히 뒤집힌 게 다른 사람을 보고 딱 눈치를 보고 내 눈치를 빨리 잘 살피고 하는 그 능력은 그 뿌리가 어디냐. 바로 어린 시절에 자기 부모님하고의 애착과 관련된 부분과 일치하고 아니면 그거와 파생된 신경회로를 쓰더라 라는 게 정설로 굳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해결된 게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2009년이면 그렇게 생각보다 10년 남짓인데요. 결국은 어린 시절의 그런 경험들이 커서 내 눈치를 결정하더라. 지금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거를 거의 대세적인 이론으로 믿고 있고 저 역시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이 관점에서 치료를 하면 딴 데서 난공불락이 든 아이들이 많이 좋아집니다. 저 개인적으로 참 많이 공부하면서 도움받았던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제 주제는 뭐냐. 어머님, 아버님들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눈치도 있고 이 눈치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좋은 리더가 되느냐, 사회성을 가지는 아이냐 이걸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부터 뿌리가 여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애착관계 잘 아시죠,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가죠, 요즘에. 동물들도 애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유명한 할로 실험 아닙니까? 이 철사줄 엄마와 헝겊 엄마가 있을 때 대부분의 시간을 이 원숭이는 헝겊 엄마한테 있다가 딱 밥 먹을 때만 철사줄 엄마한테 갔다가 다시 또 일로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의 애착은 보들보들한 촉감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터치가 아이들한테 제일 1차적인 아주 말도 안 되고 한 첫 6개월 이전의 아이들의 엄마 혹은 아빠와의 비언어적 소통은 촉감부터 시작합니다. 잘 안아주고 잘 먹여주고 부드러운 소리로 이야기해 주기가 애착의 첫 단계죠. 동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유명한 로렌츠 실험인데요. 생후 한 태어나서 6시간 이전에 만난 사람을 이 오리들은 평생 쫓아다닙니다. 애착. 이게 이제 이 로렌츠를 졸졸 쫓아다니는 오리인데 이분이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인간은 몇 시간은 아니지만 볼비의 애착 이론에 의하면 새돌입니다. 아이들은 6개월 때부터 새돌 사이에 이 짝 달라붙는 오리처럼 부모에 대한 애착이 완성이 됩니다. 인간은 비교적 길죠. 근데 이제 한번 이 생긴 애착은 끊어내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천륜이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륜이 되는 겁니다. 태어나자부터 천륜이 아니고요. 새돌이 지나야 천륜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천륜이 생기는 이때의 뇌의 자극이 그 아이 아까 보셨죠? 어른이 됐을 때 지각하고도 뻔뻔한 사람을 만들 거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눈빛만 보고도 이해를 하고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애착과 관련된 뇌의 부분을 자극을 받고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 서로 상호 주관이 교환되는 능력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심전심. 두 번째가 정서 조절 능력이 생깁니다. 이 정서를 조절한 뇌와 이 미러 뉴런과 같은 상호 주관을 담당한 뇌 부분이 애착과 관련돼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도 안 되는데 사회성을 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이 조절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의 상호 주관을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사회성이 되겠습니까? 이게 부족한 채로 오는 아이들이 불행하게도 요즘에 초등학생도 저한테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자폐장애가 아닐까요? 라는데 제가 볼 때 자폐장애 아닌데도 그런 애들이 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사회성도 뇌 발달인데요. 이게 순서가 있죠. 태어날 때부터 있는 생명의 뇌 부분은 다 가지고 났을 것이고 새돌까지 아까 애착 단계가 많이 생기는 이 본능의 뇌 새돌이 지나야지 겨우겨우 이제 조금씩 꽃이 피는 이성의 뇌 이 부분이 이제 학습의 뇌인데 생각보다 늦게 옵니다. 이때부터 세 돌 지나야 불이 들어오고요. 여기 지금 이 중간이 뭐냐면 이게 2돌짜리 애기 뇌인데요. 이걸 이렇게 자른 아이니까 이게 코 부분이고 이게 뒤쪽지 부분이거든요. 어디만 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딱 여기만 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돌, 3돌 때는 한글 가르치지 마세요. 그때는 아직 그 글자를 받아들여서 잘 외울 수 있는 뇌는 발달이 별로 안 돼 있어요. 이때는 요즘에 또 조기 영어 교육시키시잖아요. 다 틀어놔봤자 애들은 오히려 이 본능과 감정을 충실히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만 뺏겨요. 특히 저는 이제 요즘에
어머님들 밥 안 먹는 애들 정말 디지털 기기 갖다 놓고 많이 밥을 먹이잖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한참 밥 먹는 거 배울 그 나이에 아이들은 본능과 감정의 뇌에 충실한 뇌이기 때문에 이때는 엄마하고의 주고받고 아빠하고의 놀이 이런 걸 통해서 이심전심을 배우고 감정 조절하는 뇌만 발달합니다. 그래서 괜히 그냥 뭘 가르치려고 그러고 디지털 기기 갖다 대고 하면은 뇌에 저는 교란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성도 떨어지고 정상적인 뇌 발달을 교란시킵니다. 그리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뇌를 이해하는 학자로서 디지털 기기 회사들하고 싸우려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적기에 제대로 잘 조절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영유아기 때는 스마트폰은 좀 금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 꼭 아셔야 되는 게 사회성에서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은 대물림이 됩니다. 지금 내가 나도 모르는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부모들의 열등감, 수치감, 한 이런 것들이 자녀한테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그럼 사회성이 좋아질 리가 절대로 없죠. 그래서 나는 부모님들이 행복해져야 되는 이유가 아니면 상처, 그러니까 치료되지 않은 나의 상처가 계속 내가 나올 때는 그것 좀 어떻게 상담 치료하시든지 정신과 치료해서 해결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좋은 친구 만나서 하소연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엉어리진 너무나 부끄러워서 말조차 안 하고 싶은 내 마음은 애한테 전달이 됩니다. 어떻게? 이게 그 유명한 실험인데요. 어릴 때 학대 많이 받은 애들이 이 사진을 보면요. 아파요. 뇌에 이 점두엽이 과잉 활성화가 돼요. 왜? 많이 눌러야 되니까. 일반 아이들보다 막 머리에 불이 팍팍팍 들어옵니다. 이 유명한 실험이죠, 이것도. 그래서 애착 시스템이 너무 빨리 과잉 활성화 된다는 거예요. 얘가 아픈 애들은 이런 얼굴을 보면은 막 보통 애들은 별로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뇌가 이미 부모들이 저지른 어떤 행위나 부모들의 아픔은 애들한테 대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의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요. 학대의 대물림 방지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아픔부터 엉어리부터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오면은 부모 치료도 어디가 잘하나 저한테 이렇게 딱 꽂혀 있어요. 어머니 우울증이 있으시거나 어머니 성격이 어렵구나 이러면은 이 선생님한테 가보세요 꼭. 그래야지 아이가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치료가 참 어려워요 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